기본적으로 제일 좋으신 방법은 두 분이 같이 내원하셔야 돼요. 부부가 내원하셔서 두 분이 얘기를 하시고, 물론 생리학적인 검사를 다 하셔야 돼요. 뭐 시험관 나기를 하시든 인공수정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하시면 인공수정 같은 거 하시면 호르몬을 거의 매일같이 맞거든요. 별로 안 좋으세요. 쌍둥이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같은 거, 자궁암 같은 거의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시험관 나기나 인공수정 하시면 돈 수백에서 수천 드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몸에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적응을 해서 내 몸에 하시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요즘에 제 주변에 보면은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하고 고생 중인 커플들이 많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 한의학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많죠. 혹시 아시나?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정상 부부 중에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최근에는 한 30%.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쌍 중에 한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 엄청 많죠. 그게 이제 이유가 있죠. 결혼 연령이 너무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나이 들어서. 그렇죠. 원래는 생물학적으로 얘기할게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거 말고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20세 정도에 결혼하는 게 맞죠. 근데 예전에는 일찍 죽었잖아요. 5, 60대 죽었잖아요. 예, 예. 수명이. 예. 근데 요즘에는 막 연장해서 100살까지 사는데 왜 이렇게 생물학적 나이는 늦춰지지 않을까요? 더 땡겨졌죠. 그럼요. 우리 옛날에 초경하는 나이가 예전에 보다 지금 훨씬 지금 초등학생 애들 많아졌죠. 그러니까 영양이 좋아져서 그렇잖아요. 그 여자 입장에서 초경을 한다는 건 뭐예요? 가임기 여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영양이 좋으니까. 그 빨리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삶도 생명도 좀 오래 가는 거고 이렇게 되시는 건데, 요즘 결혼들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30살 이전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출산을 끝내게. 요즘 많이 안 나오니까 사회적인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내가 또 무슨 사회적으로 좀 위치를 갖게 내 일을 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도 30살은 그냥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도 있으신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뭐 30살이 넘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부족하신 거. 근데 옛날에도 운동 부족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더 많이 했죠. 많이 걸었잖아요. 많이 걷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줄넘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 아시죠? 그러고 뭐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공기놀이도 하고. 예,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맨날 학원만 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가공 음식, 첨가제 들어가는 음식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에 안 맞는 음식들 많이 먹는 거. 체질이랑. 그렇죠. 커피 같은 거 대표적으로. 커피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매일 한 잔씩 먹어서 좋은 사람 50%도 안 됩니다. 근데 매일 먹는 사람들 많죠. 하루에 몇 잔씩 중독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 원래 활동 정자 수가, 그러니까 100개의 정자 중에 65% 정도는 돼야 돼요. 3분의 2 정도는 활동 정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정액을 관찰하면 10개 중에 7마리는 움직이고 나머지 서너 마리는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 남성들은요 50% 미만이에요.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유가 되죠. 남자들도 요즘 예전보다 육체적 활동량이 적잖아요. 농민 농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직 때문에 늘 앉아 있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음식들, 가공식품,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음식들, 첨가제 들어가는 음식들, 그 다음에 안 좋은 커피. 고기가 좀 덜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고기는 막 밀가루 요즘 많이 먹잖아요. 밀가루 덜 먹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한 끼씩 먹는다든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시네요. 그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피임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잘 안 되시는 수가 있어요. 콘돔 사용이요? 예, 그런 것도 여자분 뭐 탐폰을 사용하시든 아무거나 사용하세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다음에 이렇게 꼽는 거 있죠? 아세요? 몰라요. 자체적으로 안 되게 여자 호르몬을 여기 주사에 넣는 게, 끼워 넣는 방법이 있어요. 피임법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궁 안에 넣는 거 뭐라 그래요? 예, 그런 것도 너무 오래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영향이 좋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좋으신 방법은 두 분이 같이 내원하셔야 돼요. 부부가 내원하셔서 두 분이 얘기를 하시고, 물론 생리학적인 검사를 다 하셔야 돼요.
두 분이 문제가 없는지, 뭐 여자분 같은 경우 다나성 난포증이 있다든가 자궁 내막염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힘드시거든요. 그걸 먼저 치료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남자들도 씨 없는 수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활동 능력수가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 안 되겠죠.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시고 오시고, 물론 그런 것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시면 좋아지십니다. 활동 증가하시고 이렇게 되시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몸에 안 좋은 거 좀 적게 드시고요. 만약에 소고기가 맞으신 분이면 소고기 위주로 드시고, 돼지고기 맞으시면 드시고, 커피나 이런 거 안 드셔야 되실 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들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약간 체질도 약간 따져요. 몸에 맞는 거 이런 것도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과도하게 먹는 건강식품 같은 것도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네, 체질과 안 맞는 건강식품을 계속해서 계속 비타민C 같은 건 수렴 물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뚱뚱한 사람들 먹으면 안 돼요. 수렴 물질이요? 저축하게 만든다. 저축하게 만든다. 네. 그 다음에 뭐 오메가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일과 맨날 썰쌀한 사람들 기름 먹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몸이 찬 사람이 찬물 먹으면 안 좋겠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적게 드시는 게, 그런 거는 이 한의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 몸에 맞는 곡식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 찰보리살이 맞으면 찰보리살 먹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수수가 맞으면 수수밥 먹고, 그런 거 좀 따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성적인 질환이 있으면 질환을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위장병이 있다. 그럼 그거는 위장병부터 치료를 하시는 게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생리통이 심한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불임을 치료하시는 게 없어야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생리가 너무 이렇게 불규칙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한 달 했다가 두 달 있다 하다가 뭐 또 한 달 했다가 또 석 달 하시는, 좀 조절하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좀 푸시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만약에 만성적으로 내가 4번, 5번 디스크가 있다, 디스크가 있다, 그것도 문제가 되시거든요. 4번, 5번 디스크에서 나오는 신경의 분지가 생식기 쪽으로도 가요. 신경의 분지가? 그렇죠. 예. 같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디스크 있으면 자궁의 기능도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앞에 있는 질병도 치료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고, 정 안 되면 뭐 시험관 나기를 하시든 뭐 인공수정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하시면 인공수정 같은 거 하시면 호르몬을 거의 매일같이 맞거든요. 별로 안 좋으세요. 그 때문에 그거 하시면 쌍둥이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같은 거, 자궁암 같은 거의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죠. 그렇죠. 호르몬을 강제적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원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쉽게 생각하시면 체질을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개선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죠. 그러면은 남자고 여자고 같이 가셔서 하시는 게 두 분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가장 한의원에서 계산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한약. 한약 드시게 하는 거죠. 거기 먹을 때 좀 특별한 한약이 있나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궁을 튼튼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그분이 생리가 불규칙하시면 불규칙한 걸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 만약에 생리통이 있으면 생리통 없으시는 게 좋고, 그죠? 그 다음 평소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게 있으면 스트레스를 푸는 약을 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같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음식도 이제 아까 주식이 중요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소양인이고 와이프가 태음인이면 남편은 찰보리살 위주로 먹고, 원래 다릅니다. 귀찮더라도 어쩌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차수수나 통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밥을 드시고, 한 분은 소고기 위주로 드시고, 한 분은 돼지고기 위주로 드시고, 그렇게 해서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응원하기나 인공수정 하시면 돈 수백에서 수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몸에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적응을 해서 내 몸에 하시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남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임신만 내시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좋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체질을 알면 천명을 아는 거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가장 돈 안 드는 건강 관리법이 되시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죠.